예, 오늘 전세 얘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주말세 관련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요. 사실 그동안에 저희도 몇 차례 이 전세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전세값이 계속 좀 내려가다 보니까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 그 상황이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전체적인 상황 한번 좀 세부적으로 진단을 좀 해보고요. 이 역전세가 이렇게 확대될 경우 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뭐 매매 시장 이렇게 좀 포함해서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NH투자증권 김규정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곳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년 전보다 떨어졌다. 그럼 거의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일단 통계 말씀을 하셨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2년 전 통계하고 비교했을 때 13.6% 정도 하락을 했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북구 지역 같은데 조선소 같은 지역 경제가 이제 부진해지면서 장기간 매매 전세 하락이 좀 나타났었던 거라 특히 크고요. 경남 같은 지역도 한 11% 이상 2년 전에 비해서 전세 가격, 아파트 전세 가격이 통계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도 예외는 아닌데요. 경기 지역이 2년 전 대비 3.6% 정도. 경기도가요? 네, 인천도 0.26%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어땠습니까? 서울은 아직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서 2년 전에 비해서 1.7% 정도 오른 것인데 종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상승 변화보다는 이제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 서초나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는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지만 그 강동권 또 영동권 지역에서는 서초, 송파 같은 지역이 2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변동률로 좀 돌아서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지방 경기 부진 때문에 나타났던 이런 전세 하락이나 역전세나 같은 상황들이 수도권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게요. 서울 수도권까지도 이런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이나 전세 가격 하락 그에 따른 역전세난 세입자들의 피해가 나타날까 봐 지금 좀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도 워치를 한다, 주시하고 있다 말씀하신 대로 얘기는 하더군요.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뒷부분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매매가와 전세가가 계속해서 뭐 13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실 좀 계속 좀 전해드리고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은 아직은 플러스권이긴 한데 역전세가 아니긴 한데 서울도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언젠가는 역전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가능성도 있고 무엇보다 이제 이 역전세라는 게 원론적인 의미로는 시장의 전세 물건보다 세입자들 이런 수요 시장의 규모가 작아져서 세입자를 찾기 힘든 현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 통계상으로는 1월 말 기준 2년 전보다 아직 마이너스가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입주량이 최근에 좀 대단지 중심으로 많았던 송파라던가 이런 몇몇 지역에서는 이미 기존 세입자를 교체할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통계적으로 뭐 전세 가격이 집값보다 떨어지는 지방 같은 특이 케이스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현상, 이에 따라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나타나면서 집값을 더 끌어내리게 되는 이런 변동성이 커지는 위험성은 서울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상으로는 아직 이제 몇몇 통계들이 서울은 그렇게 뭐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서울은 아직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다들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지역별로 조금 나눠서 좀 상황이 좀 사정이 다 다르니까요. 좀 여쭤보면 일단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아직은 역전세에 대한 이게 확산되고 이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려는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오기 전에 뭐 몇 군데 기사를 쭉 보다 보니까 반포 같은 일부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 또 많이 올랐다고 그래서 그럼 이건 정말로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특수성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됩니까? 일단 지역별 특수성이 있기는 합니다. 뭐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방 중심으로 매매 전세 동반 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서울 수도권은 전반적인 하락 전환이 나타난 게 이제 채 한 3개월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온도차가 있는 것이고 서울 안에서도 어쨌든 전세 수요자들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두텁게 기다리고 있는 지역들, 이제 뭐 학군
저소득 지역이라던가 그렇죠. 거주 편의성이 높은 지역이라던가 이런 데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좀 덜한데요. 그런 인프라가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라던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뭐 물량이 한꺼번에 입주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던가 이런 지역에서는 서울일지라도 이제 그렇죠. 역전세난이라던가 그에 따른 세입자 반환 보증금 반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전제에서 말씀을 이제 여쭙는다면은 결국은 헬리오시티가 분양하고 있는 강동권 쪽, 그다음에 뭐 송파구 쪽 그쪽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역전세난이 조금 더 우려스러운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서울에서도 그쪽은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말씀하신 송파구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연초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네. 아직 이제 입주가 진행 중인데 단지 하나가 거의 만 세대에 그렇죠, 가까운 맞습니다. 대단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잔금 때문에 싼 네. 전세를 내놓기도 하고 또 잔금 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못 들어가고 전세를 갑자기 구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그러니까요. 벌어지다 보니까 해당 단지에서 예전보다 좀 싼 전세들이 나오고 거기에 수요자들이 이제 이동해 가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연쇄적으로 전세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집값이 같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것이죠. 집값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세 가격도 불안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시장의 변동성 부담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집값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전세가 좀 이렇게 부침이 있더라도 뭐 세입자들의 보증금 반환이나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위기일 텐데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특히 이제 2017년에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갭 투자하셨던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세입자를 못 구하면 그렇죠. 반환금 못 돌려주고 경매로 넘어가거나 추가적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가계 부실이나 관련 대출 부실 문제로 연장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좀 상징적인 사례긴 하지만 작년에 화제가 됐었던 그 동탄 신도시의 그 200채 갖고 있던 그분은 거의 다 경매로 넘어갔다는 얘기는 좀 듣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그 양반이 좀 특이한 경우였다고 치더라도 이제 이 역전세난이 심화된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이 말씀이 그렇죠. 좀 되는 네. 거군요. 지방은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비교적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 몇 년 전부터 벌써 계속해서 전세값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게 안 좋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울산이라든가 경남 같은 일부 이제 그 경기가 안 좋은 지역들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광주라든가 뭐 대전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지난해 연간 통계상으로는 말씀하신 이렇게 특별히 이제 언급하신 울산이라던가 경상권이라던가 지역 이제 집중 경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부실해진 곳들이 뚜렷하게 좀 하락세가 나타났었다면 올해로 넘어오면서는 이러한 매매 전세 동반 하락세가 전반적으로 좀 확산되는 추세기는 합니다. 다른 지역까지. 예, 물론 다른 도시들이 지적하신 울산이나 경남 같은 지역만큼 수치적으로 마이너스가 크지는 않지만 점점 그런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좀 확대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그 한국검정원의 2년 전 통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면 2017년에서 18년까지의 수치는 전세가 굉장히 수도권 중심으로는 뭐 오르는 추세이고 안정적인데 지난해 이제 급격하게 지방 중심의 하락이 수도권까지도 번지고 예. 올해 들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매매 전세가 전국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예. 걱정이 되는 것이고 이게 좀 안정적으로 전환되거나 이제 변동폭이 좀 둔화될 조짐이 있느냐에 다들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전망들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어차피 좀 나중에 여쭤볼 거니까 그 전에 그 우려되는 문제 안에서 조금 심각한 게 깡통 전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세값이 집값보다 더 높아지는 그러니까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때면서요? 특이하지만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습니다. 종전에 이제 집값이 좀 많이 오르고 높아진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투자 형식으로 많이 들어간 지역에서는 지금 한 16년 정도부터 집값 전세 가격이 하락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종전에 계약했던 전세 보증금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종전에 샀던 매입 금액보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보면 더 높아져 버리는 이런 역전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건데 수도권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흔한 거는 아직은 아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이 뭐 특이 사례이긴 하지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분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로 물건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결국 피해는 세입자들이 보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아까 말씀드린 동탄 신도시 그 분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고스란히
200채라고 그러면 200명의 임차인들이 손해를 네. 고스란히 보시는 케이스가 된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뭐 보증보험 같은 걸 보통 든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증보험만 들면은 이런 전세 뭐 역전세나 아니면 뭐 깡통 전세 이런 데서 조금 세입자가 좀 편안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는 합니다. 일단 뭐 유형별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 보증금의 규모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100% 전세 보증금을 다 보증을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00% 관리가 안 되고 일정 부분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라는 한계가 있기도 하고 예. 또 기존에 이걸 가입하지 않고 전세 계약 기간이 좀 지연되신 분들은 들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실 수 있는 상품인 건 아니거든요. 드실 수 있는 계약 이후에 뭐 1년 이내 가입이라든가 이런 계약 조건이 있고 또 가입을 받아주는 전세보증금 한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이 있기는 하지만 드실 수 없는 분들도 있고 때를 놓쳐서 못 드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드신 분들에 한해서는 최소한 일정 금액을 좀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100%가 장치는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100% 보증을 해주는 상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있고 또 못 드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사각지대에 노출되게 그러게요. 되시는 분들이 남게 되실 수밖에 없죠. 예, 그거는 이따 제가 마지막 드릴 질문이 정부 대책인데 거기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제 아까 김 의원님 말씀 중에 역전산안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심해지면 결국은 이제 매매값을 끌어내리는 일종의 이제 악순환 고리가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전세가 좀 많이 떨어지는 적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도 집값을 끌어내려서 이게 같이 동반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갔었습니까? 실제로 역전세난이 벌어지게 되면 어쨌든 집값을 뭐 밀어 올리던 받쳐주던 가격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 집값의 하락세도 좀 둔화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집값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 떨어지는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불안 요소가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역전세난이 흔하게 벌어졌던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내 같은 경우는 전세난이 훨씬 더 자주 맞아요. 더 심각하게 있었었죠. 그래서 흔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이미 이런 역전세난 우려 가 높아지면서 확산되고 있고 게다가 올해 내년까지 예년 평균치보다 새 아파트 입주량이 좀 여유가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지역에 따라서 대단지가 입주하는 시점 그 단지 주변에서는 역전세난 같은 것들이 더 심각하게 조금 발현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집값도 계속해서 하락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모니터링이나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 상황을 상당히 좀 주시를 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그럼 이런 구멍들을 좀 정부가 대책으로 좀 메워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까지 뭐 정부 발언으로 보면 결정된 거는 아직은 없고 이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네. 살펴보고 있다, 동향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언급이 된 걸로는 이런 역전세 문제, 역전세난에 노출된 케이스에 대해서 뭐 대출을 지원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경매로 넘어갈 때 이런 유예 기간 같은 것들을 조금 연장시켜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입자들이 이제 살 터전을 잃게 되는 문제를 그러니까요. 조금 보호해주겠다던가 이런 정도가 이제 언급이 된 건데요. 전체적인 구멍을 다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최근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라던가 상품에 대한 안내나 이해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런 상품들을 좀 더 이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좀 확대한다던가 가입할 수 있는 요건 같은 것들을 좀 장벽을 낮춰서 낮춰준다던가, 예. 전반적으로 가입률을 높인다던가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좀 더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예전보다는 많이들 알고 계시다. 네. 그래서 활용을 좀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보증보험 말고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세입자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런 포인트들은 항상 잘 주시하라. 그런 팁을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잘 알고들 계실 텐데요. 사실 이제 대출 기존의 집주인의 근저당 대출하고 전세 근저당 보증금을 대출. 합쳐서 집값의 70 내지 80%에 육박하거나 넘어가는 경우에는 깡통주택이나 깡통 전세로 그러네요. 이제 노출이 될 위험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피하라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조언인데요. 사실 세입자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져서는 전셋집 구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나눴던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전세 대출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들 입장에서 집주인들에게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가 등기부등본 항상 보지 않습니까? 그거 봐가지고 우리가 깡통주택 이런 거 될 우려가 있는 집 같은 거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뭐 대출이 많다, 네, 대출 근저당이 많다 계약 이런 거 정도. 직전 아침까지 이제 등기들을 확인하시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알더라도 전세 조건이 좋거나 찾기 어려울 때는 알면서도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 좀 안타까운 적이 많습니다. 그런 집들은 사실 조금 쌉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쩔 수 없이 유혹- 계약을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입자 집을 구하신 분들께서 그래서 피해를 좀 덜 보실 수 있게요. 오늘 김기정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